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어를 알면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어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타슈켄트 외곽의 작은 시장. 그곳은 제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16살이었던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을 도왔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에 바쳤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은 수박이 정말 달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손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줍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같은 노점상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손님이 없었고 과일이 상하면 그날의 수입은 물거품이 되곤 했죠. 그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제 또래 친구들은 방과 후에 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에 저는 시장에 있었어요. 외출도 거의 없었고 친구를 사귈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상인이 한국인 관광객과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제게 낯선 언어였지만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귀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상인 옆에는 세종학당이라고 쓰인 배너가 서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한 열망이 피어올랐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언어가 이국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들리는 한국어라는 점이 더 매력적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저는 그 상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매일 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돕는 일상이었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나도 저 언어를 배우고 싶어. 꼭 배울 거야.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노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세종학당으로 향했어요.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혹시 여기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성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정원이 찼어요. 다음 학기에 다시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눈에서 작은 실망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다음 학기라고 해봤자 석 달 후였고 그때도 자리가 있을 거란 보장은 없었죠. 로비 한쪽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왜 울고 있니? 저는 누군가 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은 제 모습에서 진심 어린 열정을 느끼셨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정을 내리셨죠. 특별히 예비 좌석을 하나 마련해 줄게. 내일부터 내 수업에 와도 좋아. 제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종학당을 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책가방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달려갔어요.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배우게 될 외국어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은 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표정을 찌푸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자밀라였습니다. 학당 내에서 인기가 많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죠. 거지 같은 애가 운다고 자리를 얻네. 자밀라가 옆 친구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아, 야, 어여.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각각의 글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선생님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설명에 더욱 흥미를 느꼈죠. 그 순간 저는 이 언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도와 과일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배운 한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과일을 정리하면서도 입술로 소리내며 자음과 모음을 연습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여. 어머니는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자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비록 우리 가정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제 노트에는 한글이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도 촛불 아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업 첫 주가 지나고 선생님은 간단한 받아쓰기 테스트를 실시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0점이었어요.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쓰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자밀라는 제 성적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점수는 만점이었어요. 사실 자밀라는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그저 저를 놀리는 데 집중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성적표를 돌려주실 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질책하는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셨죠. 괜찮아, 사이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자밀라와 그녀의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리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놀렸어요. 우즈베키스탄어에는 없는 발음이라 더 어려웠는데 그들은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선생님, 이 친구는 그냥 발음하지 말고 춤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자밀라의 말에 교실 안에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자밀라를 꾸짖으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게다가 계속 놀림을 받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떠올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리을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혀를 굴리는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입술이 아플 정도로 발음을 되풀이했죠. 노트에는 같은 단어를 수백 번 써가며 손에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련을 겪으며 한국어와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때의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학당으로 향했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글 받아쓰기에서 0점을 맞은 충격은 컸지만 그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밀라의 놀림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대신 제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리을 발음은 정말 어려웠어요. 우즈베키스탄어에는 없는 발음이라 제 혀는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에도 거울 앞에서 혀 운동을 했어요. 입술이 아플 정도로 같은 발음을 반복했죠. 라, 리, 루, 레, 로.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도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만큼 한국어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죠. 학당에서의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장 근처의 작은 인터넷 카페를 찾아갔죠. 비록 1시간에 1020우즈베키스탄 화폐 단위라는 비용이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팔아번 용돈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카페를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영상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훈민정음 창제 철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막을 천천히 따라가며 영상을 봤어요. 그 과정에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죠. 세종대왕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되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결심한 후 저는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모르는 단어를 듣거나 보면 즉시 적어 나중에 찾아보곤 했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5문장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중얼거렸어요. 손님들은 가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연습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옆 가게의 과일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던 친절한 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계속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궁금해하셨죠. 저는 수줍게 웃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제 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통역사가 되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의 반응은 잊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한국 통역사가 되면 첫 손님이 되어주겠다고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의 수업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자밀라의 놀림도 계속되었고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받아쓰기 테스트에서는 30점을 받았어요. 물론 자밀라는 여전히 만점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0점에서 30점으로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큰 성취였으니까요. 선생님도 제 발전을 눈여겨보셨어요. 사이다가 많이 좋아졌구나.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발음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리을 발음이 잘 되지 않아 계속 실수했지만 끊임없는 연습 끝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자밀라가 제 발음을 놀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한글 말하기 연습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꿈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순간이었죠. 제 꿈은 통역가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느낀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물론 자밀라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제가 단지 외운 문장을 말했을 뿐이라고 진짜로 말할 줄 모른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말하기 연습에 더 집중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도 혼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상상을 하며 연습했습니다. 마치 한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과일 가격을 한국어로 말해보곤 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0점을 맞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도 가능해졌어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진전이었죠. 시장에서 일하는 틈틈이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듣기도 힘들었지만 반복해서 들으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화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러운 억양과 표현을 배웠습니다. 한국 노래의 가사를 외우며 발음 연습도 했어요. 가끔은 시장에서 일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손님들은 궁금해하며 무슨 노래냐고 물었고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노래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던 중 저는 특별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죠. 그 영상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음식,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에서도 드물다는 내용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일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과일 이름을 한국어로 외우고 가격도 한국어로 말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수박은 만숨이에요. 사과는 5천숨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에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들은 과일을 사려고 여러 노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들의 놀란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어린 노점상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으니 당연히 놀랐겠죠. 그들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고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많이 어색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라는 질문에 세종학당에서 배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열정에 감동받은 듯 했고 결국 우리 노점에서 과일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한국어 회화책도 선물로 주셨죠. 그 책은 지금까지도 제 보물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실제로 한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엄청난 성취감을 안겨주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세종학당에서도 제 변화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도 제 발전에 놀라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물론 자밀라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그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역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인터넷 카페에서의 시간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뉴스 기사를 읽어보기도 하고 한국 영화를 보면서 표현을 배우기도 했어요. 한국어 학습 사이트도 찾아 문법과 어휘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죠. 매주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기업이 타슈켄트의 지사를 설립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런 소식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열심히 한국어를 배운다면 언젠가 그런 기업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제 꿈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기업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매일의 공부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작은 상자에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고 매일 밤 촛불 아래서 공부했죠. 부모님은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셨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비록 우리 가정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이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가끔 지칠 때면 이 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했죠. 가족의 지지는 제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어를 배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대화는 물론 짧은 글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에서도 가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항상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했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학당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글 말하기 대회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고 주제는 내가 한국어를 배운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기회였습니다. 제 진심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실력으로 대회에 나가도 될까?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특히 자밀라 같은 실력자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망설임 속에 하루 이틀이 지나갔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으니 자신을 믿어보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날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어를 배운 이유라는 주제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시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꾸는 미래까지 모든 진심을 담았어요. 저는 타슈켄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소녀입니다. 시작하는 문장부터 제 이야기는 진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또 고치기를 반복했어요. 발표 연습도 빼놓지 않았죠. 거울 앞에서, 시장 구석에서, 심지어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과일 아저씨도 제 연습에 도움을 주셨어요. 장사가 한산할 때면 제 발표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죠. 때로는 발음을 교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저씨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제게는 소중한 청중이었어요. 사이다, 너의 이야기는 진심이 느껴져. 그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질 거야. 아저씨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면 된다는 간단한 조언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하던 말이었어요. 유창한 한국어가 아니라도 제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죠.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전통적인 한옥과 궁궐, 다양한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리을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밤 혀를 굴리는 연습을 한 보람이 있었죠. 학당에서도 저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종종 제 답변을 칭찬해 주시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라고 하셨죠. 그럴 때면 자밀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공개적으로 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자밀라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제 배경과 외모를 비웃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사이다는 한글 말하기 대회보다 수박 장사 대회가 어울리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을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제 꿈을 향한 여정에서 이런 작은 방해는 그저 하나의 도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자밀라의 놀림이 제게는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도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대회 일주일 전 선생님은 모의 발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에 모두가 귀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발표가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피드백 시간에 여러 조언을 받았습니다. 몇몇 발음과 문법적인 오류를 고치라는 조언도 있었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발표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모든 피드백을 메모하며 최종 발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밀라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처음에는 또 무슨 놀림거리를 찾으러 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은 부끄러운 듯 어색한 표정이었죠. 자밀라는 제 발표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것이 우리 사이의 작은 화해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자밀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원고를 점검하기 위해 교실에 남았어요. 빈 교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중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밀라와 몇몇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교실에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 한국 가고 싶다는데 여권도 없잖아. 자밀라의 말에 친구들이 웃었어요. 교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들이 제 원고를 훔쳐본 모양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원고가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다니. 며칠 전 자밀라의 태도 변화는 그저 착각이었나 싶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원고를 집어들고 찢으려는 순간 문득 시장에서 저를 응원해 주던 과일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네가 우즈벡 최초의 한국 통역사 되면 내가 첫 손님 해줄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원고를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제 꿈이고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몇 부분을 더 진심을 담아 수정했습니다. 이제 대회 당일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비록 긴장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하고 세종학당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행운을 빌어주셨고 시장의 과일 아저씨도 특별히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반짝이는 빨간 사과였죠. 한국에서는 중요한 날에 사과를 선물한다며 오늘 꼭 성공하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세종학당에 도착하자 강당은 이미 참가자들과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 세종학당 원장님, 그리고 타슈켄트 주재 한국 기업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보니 대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죠.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13번째 순서였어요. 앞에서 발표하는 학생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듣자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5번째로 발표한 자밀라의 완벽한 발음과 세련된 표현에 압도되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한국어를 공부한 실력자였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원고를 다시 훑어보았지만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다리는 떨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시장에서의 일상,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순간들, 처음으로 한국인과 대화했던 감격. 이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참가자 사이다 카리모바 학생입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관객석 중간쯤에 자밀라가 앉아 있는 것도 보였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원고를 펼쳤지만 첫 문장에서부터 더듬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과일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진심을 담아서. 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글자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죠. 저는 타슈켄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소녀입니다. 제 가족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도 제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과 때로는 단호한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한글에 담긴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 제게는 그것이 단순한 언어 이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상, 가족을 위한 꿈,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미래까지.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때로는 발음을 실수하기도 했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만큼은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세종대왕님은 문자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어를 통해 우리 마을 사람들, 특히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심사위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감동받은 단어는 정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지만 이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정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발표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아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돈이 없어도 배운 만큼은 가난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제 꿈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까지 모든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발음이 이상하다고, 제 꿈이 너무 크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 강해졌어요. 누군가 제 꿈을 비웃을 때마다 그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밀라를 바라보았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저는 언젠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역사가 되어 제 가족과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꿈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강당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져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유치했나? 발음이 이상했나?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심사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도 그리고 청중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제 진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심지어 평소에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던 학생들도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긴장으로 손톱을 깨물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오늘은 제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심사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승자를 가릴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밀라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간혹 불안한 기색도 보였어요. 마침내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늘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훌륭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을 꼭 쥐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카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글 말하기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한글 말하기 대회 1등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사이다 카리모바, 제가 1등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며 등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죠. 자밀라가 아닌 제가 1등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다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제 꿈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저를 믿어주신 세종학당 선생님과 시장의 과일 아저씨, 그리고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가족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심사위원장은 제게 상장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장학금이었어요. 이것으로 더 많은 한국어 자료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이 경험 자체였죠. 제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자밀라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축하인지 질투인지 후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요. 그날의 승리는 제게 단순한 대회 우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제 꿈은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대회가 끝난 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당에서는 이전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때로는 한국어 발음이나 표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런 관심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다른 학생들을 돕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자밀라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죠. 완전한 화해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시장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상인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과일 아저씨는 제게 더 많은 한국어 책을 구해주셨고, 가끔은 한국인 손님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죠. 대회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더 많은 한국어 학습 자료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근처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 생생한 한국어와 문화를 접했죠. 특히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한글 말하기 대회 1등이라는 타이틀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정말로 통역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를 목표로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죠. 대회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세종학당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타슈켄트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세종학당의 추천을 받아 현지 통역 인턴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회였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통역사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였죠. 선생님은 즉시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방과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 기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대회에서 보여준 너의 진심과 노력이 모두를 감동시켰단다.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통역 연습도 했습니다. 시장의 과일 아저씨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저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셨고, 그분은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조언해 주셨죠. 면접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기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3명의 면접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인 2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었죠. 면접은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로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 통역사로서의 포부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실제 통역 상황을 가정하여 즉석에서 통역을 해보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질문에 답했고 통역 과제도 수행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통역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가족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장의 과일 아저씨도 직접 찾아와 축하를 전해주셨어요. 선생님도 기뻐하시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해 주셨죠.
첫 출근 날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환경은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한국인 직원들과 우즈베키스탄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사 앞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자밀라였어요. 그녀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밀라는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다음엔 대회 나가볼까 해. 내가 부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밀라가 저를 부러워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자. 한국어는 우리 모두의 기회니까. 자밀라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앙금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죠. 회사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업무 규칙, 그리고 제가 맡게 될 일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로 한국인 직원들과 현지 사업 파트너 사이의 대화를 통역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퇴근 후 시장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가족의 노점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역 인턴이라는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달고요.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과일 아저씨는 약속대로 첫 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장난스럽게 한국어로 통역을 부탁한다며 웃으셨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분명 힘들 테고 아직 배울 것도 많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 곁에 저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시장의 작은 과일 노점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와 시장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식 통역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